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K1인데 방향이 바뀌어서 좀 낯서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제품, 저희가 뭐 여기서 특별하지 않은 제품 다룬 적 없지만 그 중에서도 좀 더 특별한 그런 제품을 살펴보는 날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이미 보고 계시겠지만 아마 윌슨 오디오 제품 더 아시는 분일수록 저게 무슨 제품이지 하고 갸우뚱하실 수 있는 못 보던 제품이죠. 바로 와트퍼피예요. 이름이 자체가 그냥 와트퍼피 자체입니다. 더 와트퍼피. 와트퍼피는 단종이 됐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윌슨 오디오는 그 와트퍼피를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잊고 안 잊고를 떠나서 단종을 시켰을 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이 제품은 단종이 됐다고 해서 윌슨 오디오나 오디오 파일들의 이 기억 속에 사라질 그런 스피커가 아니죠. 윌슨 오디오는 설립 50주년을 기념해서 이 제품을 의욕적으로 다시 생산을 해서 기념 제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와트퍼피를 제가 처음 들었던 게 저는 버전 5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경은 이전 제품은 2하고 3 이렇게 조합이, 같은 번호끼리 조합이 되지 않고 와트 3 퍼피 2 아마 이렇게 조합이 돼서 돌아다녔던 그걸 구경만 했었는데, 소리를 처음 들어본 게 95년, 6년 버전 5였어요. 5는 바로 5.1로 이어졌고, 저는 그때 그 스피커를 듣고 더 낮고 덜 낮고를 떠나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고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스피커예요. 와트퍼피는 아시겠지만 이 회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회사는 74년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50주년이 되는 해인데, 작곡한 데이비드 앤드류 윌슨은 그 샌프란시스코 위에 있는 동네죠. 노바토라는 동네에 자신이 이렇게 녹음하는 걸 되게 좋아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회사의 시작이었죠. 윌슨 오디오 레이블을 설립해서 녹음을 하는 걸 좋아했던 분인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 특히 스피커 회사 창립자들의 공통점인데, 기존 스피커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을 하려고 만든, 자신이 직접 만든 스피커가 그게 이 윌슨 오디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와트였어요. 보통 자기가 그 제품에 애착을 가질수록 별명을 짓죠. 안 그러면 뭐 번호로 뭐 몇 번, 그 다음에 알파벳으로 ABC 뭐 이렇게 지은 그런 장면도 흔한 게 이제 이 오디오계인데, 이분은 이 스피커에 얼마나 애착을 가졌으면 와트라고, 윌슨 오디오 타이니 토트, 또 특별한 단어를 써서 아주 작은 이 강아지 같은 그런 애완동물이라는,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렇게 이름을 불렀겠어요. 그걸 처음 만드는 게 바로 86년이었습니다. 정확히 시제품은 85년에 나와서 그 제품을 화이트 드와르프, 그러니까 일반 스피커보다 용도가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는 필드용 모니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키가 작았어요. 그게 발전한 게 바로 와트가 됐는데, 윌슨 오디오 와트퍼피의 그 위쪽에 있는, 그렇게 시작이 돼서 양산을 해서 일반인들까지 구매를 할 수 있게 한 게 86년부터죠. 이때부터 시작해서 윌슨 오디오 와트퍼피는 2011년까지 약 25년을 1, 2, 3, 4에서 버전 8까지 스피커든 앰프든 그 오디오 역사에서 한 제품을 이렇게 그대로 틀을 유지한 채 조금씩 바꿔서 8번째 버전까지 만든 경우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틀 최초에 설정한 프레임 자체가 완벽했다는 얘기고, 그거를 특정 기간마다 계속 진화시켜온,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나중 버전들은 완성도가 높았겠어요. 여하튼 와트퍼피의 장점은 그런 거였습니다. 직관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음악을 표현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어느 게 더 좋으냐라고 서로 딱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윌슨 오디오의 와트퍼피는 직관, 그러니까 음악하고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철학으로 한, 그걸로 감동과 흥분을 줄 수 있는, 감동이란 표현보다 이 스피커는 흥분이라는 표현이 좀 더 어울리는 그런 소리를 냅니다. 바로 앞에서 생생하게 연주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스피커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 스피커가 출시되고 나서 마치 이런 음악계에서 클래식이든 대중음악이든 어떤 신예가, 대단한 기량을 가진 신예가 출연했을 때 연습량을 늘린다고 하잖아요, 기존의 아티스트들이. 이 스피커가 출연하고 나서 기존에 있던 다른 스피커 회사들은 우리도 저 정도의 소리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굉장한 자극을 받았어요. 바꿔서 말하면 와트퍼피의 출연은 이 하이엔드 스피커들의 어떤 발전을 좀 앞당겼다고도 할 수 있는, 시청자들에게, 오디오파일에게, 그 다음에 같은 산업 내 앰프계에도 그렇고 스피커계에도 그렇고 굉장한 영향을 많이 준, 그리고 그게 25년째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진화해온 그런 스피커라는 데서 와트퍼피는
굉장히 다양한 시선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와트퍼피 얘기를 할 시간은 좀 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에 할 얘기들이 많은데, 여하튼 그랬던 와트퍼피는 버전 8을 마지막으로 단종을 시키고, 마치 밴드가 20년 이상 활동한 밴드가 좀 새로운 음악을 하고 싶은, 멤버끼리도 갈등도 있는 게 이제 10년 이상 하면 생기는 문제인데, 샤샤로 이제 트랜스폼을 했죠. 그러고 샤샤는 샤샤대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정확히는 13년 정도가 지났죠. 앤드류 윌슨은 사망을 했고, 아들 데릴 윌슨이 이제 경영에 완전히 틀을 잡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 회사의 5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제품 중에 역시 윌슨 우드의 시작이었던 와트퍼피로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와트퍼피를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자, 더 와트퍼피를 한번 볼까요? 저도 그렇고 그동안 윌슨 오디오나 혹은 여러 하이엔드 스피커들을 직관적으로 써오신 분들은 아마 샤샤나 뭐 알렉시아 이런 제품들에 이미 눈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스피커를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약간 보면 작아 보이죠. 하지만 윌슨 오디오의 이 마지막 7, 8 와트퍼피 7하고 8 이 사이즈하고 거의 동일한 포맷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와트퍼피는 원래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예요. 샤샤로 바톤을 넘겨주고 본인은 단종이 됐던 그 약 13, 14년 사이에 윌슨 오디오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자, 전 유닛을 새롭게 만들고 이제 저 크로노소닉 XVX나 새로 만든 웜이나 이런 제품들에서 트리클 다운된 이제 버전 5로 V 유닛으로 대대적으로 교체가 됐고, 릴라이어블 커패시터 같은 외부 커패시터 회사를 인수해서 직접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스피커 터미널도 직접 깎죠. 그리고 바닥에 스파이크도 그렇고, 와트퍼피의 마지막 이후에, 와트퍼피가 단종된 이후에 그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10여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와트퍼피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버전 8에서는 없었던 그 이후에 생긴 것들을 대대적으로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V 버전들 있죠. 알렉시아 V, 샤샤 V, 그 품질들이 그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볼까요? 기본적으로 와트퍼피가 투바디인 건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얘기고요. 위가 바로 CSC, 컨버전트 시너지 카본, 뒤쪽을 카본 체인보로 만든 최신형 트위터죠. 1인치 실크돔, 그리고 7인치 미드레인지, 이게 쿼드라 맥이라고 해서 뒤쪽에 자석 4개로 구성된, 역시 또 윌슨 오디오가 주력으로 장착하고 있는 미드레인지입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유닛 3개는 모두 샤샤와 알렉시아와 동일한 유닛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인치 더블 우퍼, 이거는 아시겠지만 셀룰로스 콘, 윌슨 오디오가 여태까지 고집해온 그런 펄프 재질의 콘을 가장 현재형으로 진화시킨 그런 8인치 유닛을 더블로 쓰고 있습니다. 유닛보다 더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윌슨 오디오가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는 인클로저 있죠. S 머티리얼, X 머티리얼, 그리고 또 V 머티리얼도 있잖아요. 그게 모두 들어가 있어요. X 머티리얼은 가장 밀도 높고 익스트림 X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더블 우퍼를 갖고 있는 가장 진동이 많은 부분에 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브레이싱 부분 아래쪽에 제일 진동이 많은 스파이크 부분을 지탱하는데 하고, 내부의 그 브레이싱 일부 구간에만 쓰이다가 이제 상위 제품으로 가면서 전체로 다 확장을 시켜서 저음 인클로저 전체에 쓰고 있습니다. 아래쪽 바디는 전부 X 머티리얼로 제작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위쪽은 S 머티리얼을 써요. 원래는 앞쪽 배풀 쪽 면하고 일부 구간 위쪽만 이렇게 쓰다가 여기도 S 머티리얼 전체로 확산이 돼 있고, 그리고 V 버전부터 시행이 된, 적용이 돼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아래쪽 우퍼의 진동이 위쪽의 이 2개 유닛, 가장 공진의 영향을 덜 받아야 되는 위쪽으로 전해지지 않게 바이브레이션 링크라고 그래서 요만한 철판 같은 게, 정확히 재질은 철판이 아니라 V 머티리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조형물이겠죠. 그거를 넣어서 공진을 상하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윌슨 오디오 타임 얼라인먼트, 정확하게 시청자 위치에 각 대역별 도달 시간이 똑같게 하는 뒤쪽에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여전히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단종된 이후에 가장 큰 변화 중에 또 하나가 그 뒤쪽 뭐 스피커 단자 이런 것도 이제 윌슨에 직접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쪽을 뒤가 다 보이게 개방한, 저희가 하는 슈즈나 이런 것들 교체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걸 뒤로 다 개방해서 보이게 돼 있죠. 그리고 특별하게 뒤쪽에 보면 전에는 못 보던 게 이 요만한 50주년 이런 동그란 조형물이 붙어 있는데, 이걸 윌슨 오디오에서는 메달리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50주년 기념 메달이에요. 이게 바디하고 색깔을 똑같이 맞춰서 그렇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윌슨 오디오는 커패시터 회사를 인수했어요. 릴라이어블 커패시터. 그래서 지금은 윌슨 오디오 내에 한 부서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사 제품용 커패시터를 윌슨 오디오 XWA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X 커패시터 for 윌슨 오디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커패시터가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로 다이나믹스 있죠. 낮은 음량에서도 저음과 다이나믹스가 잘 들리게 만든, 그러려고 이제 굳이 뭐 납품만 받으면 되는데 그거를 자사 내로 이렇게 편입을 시킨 이유는 밤낮으로 보면서 그걸 자기 스피커에 맞는 대로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큰 변화가,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더 워터퍼피는 능률이 89dB, 이전 스펙하고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대역은 26Hz에서 30kHz. 윌슨 오디오가 대부분 2대역에 들어갑니다. 저 위에 왑이나 크로노소닉도 그렇고. 근데 특이하게 이제 알렉시아 V 같은 경우는 20Hz 미만까지 내려가게. 걔는 좀 뭔가 좀 초인적인 뭔가를 좀 부여한 게 좀 있어요. 대역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이 와트퍼피, 무엇보다 더 와트퍼피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죠. 소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K1은 스피커 시청을 위한 이 소스나 앰프가 워낙에 넉넉해서 이럴 때 또 굉장히 유리하죠. 오늘 플레이어는 로시니, DCS의 로시니, 클락까지 연결한 로시니로 스트리밍을 해서 볼더의 1110 프리와 1160 파워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hold you, feel my arms around you. How long I have waited just to love you now that I have found you. 이런 거 있죠. 이전에 정말 내가 맛있게 먹었던 거를 그 집을 찾아갔는데 예전 맛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디오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10년 전에 아주 잘 들었던 그 스피커 생각이 나서 찾았어요. 그때 그 감흥이 오기가 쉽지 않죠. 드물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더 와트퍼피를 듣고 약간 좀 흥분한 건 뭐냐면 처음 와트퍼피 5를 들었던 딱 그 시점에 첫음을 듣는 느낌이 바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아마 저 외에도 이 스피커를 듣고 윌슨 오디오의 90년대 소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비슷한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만의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놀랄만한 소리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윌슨 오디오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 와트퍼피 소리에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더 와트퍼피 리뷰를 하러 오면서 소리가 과연 어떻게 날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이번에 듣는 소리는 조금 아직은 덜 풀린 소리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에이징을 다 시켜서 출시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올 만한 소리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전 대역이 밸런스가 다 갖춰졌다는 게 그 표식이고요. 신품을 이렇게 박스에서 꺼내놓으면 다른 스피커들도 그렇지만 알렉시아나 이런 제품도 그렇지만 베이스가 처음에 바로 터지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보시면 녹음에서도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파워 핸들링이 익숙하게 매일 집에서 듣고 있었던 와트퍼피의 소리만큼 나오고 있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 같아요. 아주 소리가 잘 터지고 있습니다.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도 알렉시아나 샤샤에서 익히 들었던 동일한 유닛인데 소리가 다릅니다. 일단 용적이 다르고 아마 크로스오버 당연히 다르게 구성했겠지만 이 사이즈에 새로 장착된 이전에 동일한 유닛들이 와트퍼피의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감동스러웠던 거예요. 일단 릴라이어블 커패시터를 장착한 그걸 좀 의식하게 되는데 마이크로 다이나믹스와 매크로 다이나믹스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런 곡들 있죠. 호르디 사발이 지휘한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사막장 스케르초 짠짠짠짠짠짠 이 짧은 신호로 점점 이렇게 크레센도로 키어 올라오는 짧은 신호들이 이렇게 뒤엉킨다고 표현하면 너무 좀 무책임한 얘기지만 뒤엉킬 리는 없지만 하이엔드 스피커들에서 그게 저희가 듣던 다른 스피커들하고 심지어 위에 샤샤나 알렉시아에서 듣던 소리하고도 조금 다른 또각또각 끊어지는 느낌들이 더 와트퍼피만의 그런 어떤 색임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달라요. 그게 그대로 음량이 올라갔다 옥타브를 바꾸다가 터지죠. 트랜지언트로 빰빰빰빰빰빰 빠람빰빰 하면 이게 반경이나 파워 핸들링은 샤샤는 얘보다 뒷길이가 거의 20cm, 15cm 이상 길어요. 그리고 몸체도 훨씬 크죠. 샤샤의 다이나믹스가 좀 매시브하게 몰아치는 그런 다이나믹스라고 한다면 와트퍼피는 침투력 있게 쭉 파고드는 그런 다이나믹스, 양감이 조금 축소되어 있는 그런 반면에 파고드는 다이나믹스의 찰진 느낌? 이런 건 더 와트퍼피 쪽이 좀 더 강렬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곡을 좀 더 잘 보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에로이카였어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좀 더 용적이 작아진 위에 와트, 이 크기에서 들리는 사실은 이 사이즈가 투바디로 되면서 이 사이즈로 들었던 소리들은 이제는 없어요. 샤샤부터가 이제 여기다 좀 더 큰 버전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윌슨 오디오에는 없는 아래쪽에 이제 이베트나 사브리나가 있지만 거기는 원바디잖아요. 그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윌슨 오디오에서 유일하게 이 제품에서만 나는 그런 중고역의 아주 선명함과 이미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윌슨 오디오가 처음부터 표방했던 뒤쪽에 아주 입체적으로 아주 생생하면서도 입체적으로 싹 떠오르는 홀로그래픽한 스테이징, 이거는 뒤쪽에 이 디퓨저가 아닌 이런 반사판인 이런 디스플레이가 있어도 아주 잘 떠오릅니다. 뒤에 음향판을 붙이면 좀 더 놀라운 소리가 나오겠죠. 그런가 하면 이 베이스 비트, 베이스 악기와 킥드럼 같은 그 저음 비트가 반복이 되는 이런 곡을 들어보면 이게 또 이 윌슨 오디오를 듣는 재미이자 그걸 또 첨예하게 새로 만들어낸 소리가 더 와트퍼피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죠. 그 포플레이의 발리런 같은 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가 둔중하게 들려도 탄력 있게 들리면 대부분 좋다고 이제 느끼는데 양감이 많아져도 거기서 흔한 말로 지방분말 싹 걷어낸 그런 타이트한 느낌의 베이스 그루브, 이게 또 이 곡을 듣는 더 와트퍼피만의 소리입니다.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런 베이스 비트, 그리고 드럼 비트 위에 이제 베이스 스트로크가 쭉 이렇게 떨리면
그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그럴 때 저희가 쓰는 말이 이제 외곽선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런 탄력 있는 베이스 기타의 소리가 아주 멋지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곡이 이제 그런 하위 대역의 위쪽에 반짝거리는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아주 매끄럽고 고급진 느낌이 나게 하는. 근데 윌슨 우드 특유의 뭘 마감하고 이쁘게 보이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대로 거치면 거친 대로 그냥 노출시키는 이런 거침없는 게 또 위에 샤샤나 알렉시하고 조금 더 다르게 좀 더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들리는 그런 더 와트 퍼피였습니다. 편안한 곡을 들어도 그래요. 트렌트의 우스터 하이스가 부르는 더 룩 오브 러브도 전하고 뭐가 달라지냐면 역시 또 바깥쪽에 뭔가 울리는 느낌을 조금 더 압축시킨 느낌. 그 울림을 덜하게 했다는 것보다는 더 밖으로 나갔던 그런 울림까지도 조금 더 안쪽에 같이 밀도가 높게 몰아넣은 느낌. 좀 더 큰 크기의 인클로저를 축소시킨, 압축시킨 느낌. 그렇게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오는 그런 편안한 느낌들이 아주 밀도감 높게 그렇게 해서 콘트라스트가 강해진 느낌? 뭔가 푸른빛이 도는 이 앨범 자켓처럼 진하게 느껴져 오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보컬이 나오면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그리고 이 곡을 잘 재생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 얼굴 크기만큼의 그런 모습이 그대로 스피커 뒤쪽에 떠오르는 느낌. 윌슨 오디오로 보컬을 들어도 좋은 게 이거를 녹음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때 모니터용으로 써도 아무 손색이 없는 그런 정도의 품질로 이런 보컬 곡을 들려줍니다. 입 모양이 이렇게 살짝 바뀔 때, 그 다음에 이 무성음으로 싹 음이 궤적이 흘러가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대로 노출시켜줘서 감동하는 얘기지만 저 앞에 사람이 있는 듯한 잠깐 순간 그런 느낌이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곡 특유의 뒤쪽을 두툼한 악기들로 깔아주는 그런 편안함으로 그게 흐르는 채로 앞쪽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징이 아주 생생하게 들리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저도 와트 퍼피를 마지막으로 들어보는 게 최소한 10년 된 것 같아요. 버전 8 이후로 와트 퍼피를 들을 일이 없었으니까요. 사용자들도 많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집에 있긴 있는데 뭐 샤샤나 알렉시아로 교체돼서 못 듣고 계시거나 먼지가 쌓여갈 수도 있는, 뭐 잘 쓰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와트 퍼피를 정말 오랜만에 와트 퍼피는 원래 이런 소리였어라고 다시 기억을 일깨워주는 그런 아주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윌슨 오디오를 아는, 그 다음에 와트 퍼피를 사용해본 많은 분들은 분명히 집에 가져가서 듣고 싶으실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은 보홀더로 들었지만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앰프와 시스템 조합으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와트 퍼피를 다양하게 구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부활이 더 와트 퍼피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